오늘은 11강에 이어 화면에 보이는 생애 시대 구분에서 제3기 내룡정시대 2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생이 삼위정을 찾았을 그 해 1552년 명종 7년 전생서 주부에 제수되었습니다. 성수침, 이희안, 성재원, 조욱 선생 등과 함께 이조에서 유일로 청거되어 이해 10월 2일에 제수된 것입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53살 1553년 명종 8년 3월 18일에는 사도시 주부, 같은 해 3월 26일에는 예빈시 주부로 제수되었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태계 이항 선생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성수침, 이희안, 성재원, 조욱 선생 등과 함께 이조에서 청거되어 전생서 주부로 제수되었는데 남명 선생이 벼슬 하러 나오지 않자 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였습니다. 선생은 몸이 아파 출사하기 어려웠고 또 계속 학문의 길을 가겠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태계 선생이 다시 남명의 출처를 인정하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다음에 시 텍스트 분석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4살 때 1554년 계암 강익 선생이 와서 수학하였습니다. 계암 선생은 당곡 정희보 선생에게서도 배웠습니다. 1549년 명종 4년 27살 되던 해 형 3과 함께 진사시에 합격하였습니다. 1567년 명종 22년에 오건 선생의 청거로 소객서 참봉에 임명되었는데 사언 숙배하기 위해 길 떠날 준비를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해 1554년 황강 이희안 선생이 고령 현감의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황강이 고향인 경상도 초계로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시를 지었습니다. 황강 선생의 자는 우옹입니다. 22살에 동당시에 장원급제하였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40살에 상서원 직장에 제수되고 조봉대부로 승진하여 태계 이항 선생과 성균관에서 교유하였습니다. 49살 때인 1552년 명종 7년에 유일로 청거되어 고령 현감에 부임하였으나 관찰사와 뜻이 맞지 않아 곧바로 사직하였습니다. 남명조식, 송계 신계성 선생과 절친하여 영중삼고라 불리었습니다. 황강 선생이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괜히 벼슬길에 나갔다 할 일도 못하고 돌아온 것을 본 선생은 안타까운 마음에 시를 한 수 지었습니다. 문 이유옹 환양, 이유옹이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산해 정중 몽기에 산해정에서 꾼 꿈이 몇 번이든가 황강노수 서령시 황강노인 뺨에 흰 눈이 가득한 모습을 반생 금마문 3도 금마문에 3번 이르렀지만 불견군왕 면목내 임금은 만나 뵙지도 못하고 돌아왔다지. 55살 때인 1555년 명종 10월 2일 송암 박재현 선생과 그 아우 항암 박재인 선생이 와서 수학하였습니다. 이 두 분은 남명 선생과 친하게 지낸 모암 박희삼 선생의 아들들입니다. 송암 선생은 유일로 청거되어 성공감 감가역을 지냈습니다. 남명 선생이 세상을 떠나자 자리를 만들어 곡하고 심상의 복제를 행하였습니다. 황암 선생은 1602년 선조 35년
왕자 사부가 되어 선조의 9번째 아들 의창군 이왕을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1605년 선조 38년 4월에는 이조 자랑이 되었고 그해 여름에 군이 현감이 되었습니다. 이해 1555년 10월 11일에 선생은 단성 현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0월 19일 단성 현감 사직소를 올리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올린 상소였습니다. 자정께서는 생각이 깊으시기는 하나 깊숙한 궁중의 한 가부에 지나지 않고 전하께서는 어리시어 다만 선왕의 한 외로운 아드님이실 뿐이니 천가지 백가지의 천재와 억만갈래의 민심을 어떻게 감당하며 무엇으로 수습하시겠습니까? 이런 때를 당해서는 비록 재주가 주공 소공을 겸하고 지위가 정성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또한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한 보잘것없는 몸으로 초계와 같은 재주를 가진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사직소를 올렸습니다. 이 상소를 올리고 선생은 방에 거적을 깔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해 1555년 16살 영무성 하응도 선생이 와서 수학하였습니다. 영무성 선생은 임진왜란 직후 진주 판관으로 부임하여 전쟁으로 파괴된 임지를 복구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 뒤에 능성, 예산 두 고을에 제수되기도 하였습니다. 선생은 영무성에게 손수 사상 예절요 한 책을 기록하여 주며 내가 죽거든 이에 의거하여 장례를 치르라 하였습니다. 영무성은 선생의 장례 때 서성의 유언에 따라 장례 치르는 일을 도왔습니다. 선생이 세상을 떠난 4년 뒤 덕천세원을 세울 때는 자신의 땅을 서원대지로 기정하였습니다. 이에 1555년 전후하여 내암 정인홍 선생이 와서 수학하였습니다. 내암은 1575년 동인과 서인의 분당에서는 동인의, 남인과 북인의 분당에서는 북인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에는 5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의병을 일으켜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정유재란 때에도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추천으로 관직에 나가 영의정에 이르렀습니다. 1610년 광해군 2년에는 문묘종사 논의에서 내암 선생은 회제 이연적과 태계 이항 선생의 문묘 출양을 요구하면서 서성인 남명 선생의 문묘 종사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남명 선생은 항상 성성이라 새겨진 방울을 차고 다니며 주의를 환기시키고 경의명내 의단내라 새겨진 칼을 차고 다니며 늘 정신을 일깨웠는데 방울 성성자는 김우홍 선생에게 주고 늘 차고 다니던 칼 경의금은 내암 선생에게 전해줄 정도로 그를 신임하였습니다. 독립운동가이며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은 우리 민족의 삼거를 얼지문덕, 이순신, 정인홍이라 하고 정인홍을 조선 최고의 행정가라 한 바 있습니다. 인조반정 이후 정인홍의 흔적 지우기에서 정적이었던 남인과 서인들의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선생의 제자들이나 그 후손들이 남명집을 편찬하면서 정인홍 선생의 흔적거를 지운 것은 지금 와서 보면 실로 잘못된 것으로 정말 아쉽습니다. 이해 1555년 매부 월담 정사연 선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48살이었습니다. 남명 선생이 찾아가 조문하고 이 사람에게 하늘이 몇 년만 더 빌려주었더라면 기산의 절개를 나와 함께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불행히도 일찍 세상을 떠났구나 하였습니다.
맷자리를 잡아주고 월담 정사양 선생의 묘가를 지었습니다. 남명 선생은 월담을 외우라고 하였고 월담 선생은 남명 선생을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그리하여 덕천사후 연원록에는 문인 송록에 그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월담은 지극한 효성으로 실천하는 학문이 있었습니다. 중종 때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강 정구, 구암 이정 선생 등과 도의로 사귀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아내 조씨 부인은 철마다 남편의 옷을 마련하여 태우며 3년상을 지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어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정려비를 내렸습니다. 1556년 56살 때 황성제 화락선생과 그 동생 각제 하항선생이 와서 수학하였습니다. 황성제 선생은 1568년 선조 1년 진사시와 생원시에 장원하였습니다. 황성제 선생은 청거에 의하여 왕자사부가 되어 우계 성원 선생과 율곡 이 선생과 더불어 친한 벗으로 지냈습니다. 1583년 성원 선생과 이 선생이 무고를 당하자 상소하여 그들의 억울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벼슬이 실어 물러나 상주로 돌아왔습니다. 임진왜란 때 상주 목사가 의논하기 위해 부르기에 가다가 외적을 만나 순직하였습니다. 순직한 뒤 바로 성정은 자성지에 정직되었습니다. 각제 선생은 1567년 명종 22년 생원에 입격하였습니다. 두 번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덕천서원의 원장이 되어 지역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57살에는 부실 송씨가 아들 조차마 선생을 낳았습니다. 조차마 선생은 뒤에 음직으로 7은 현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산소 근처에 집을 짓고서 집 이름을 돌아가신 부모를 추모하는 사람이 사는 정자란 뜻으로 모정이라 하여 못다한 효도를 아쉬워했습니다. 조차마 선생은 남명 선생의 시문 원고가 임진왜란 때 다 불타 없어지자 친구, 제자, 친척들을 방문하여 아버지의 글을 수집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기를 정리하고 정서하여 책 모양을 이루고 동계 정운 선생과 함께 엮어 발문을 실었습니다. 이해 1557년 가을에 보은의 속리산에 사는 젊은 시절을 가장 친했던 친구 대곡 성운 선생을 찾았습니다. 성운 선생의 종제 동주 성재원 선생이 보은 현감으로 있었습니다. 선생이 동주 선생을 처음 만났습니다. 곧 친구처럼 되었습니다. 함께 며칠을 지냈습니다. 대곡 선생은 1531년 중종 26년 사마시에 입격하였습니다. 청거되어 두 번 참봉이 되었습니다. 관직에 있은 지 며칠 만에 벼슬을 버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몇 차례 소명이 있었으나 모두 글을 올려 사언하고 끝내 나가지 않았습니다. 선생과는 평생 허물없이 지나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남명 선생이 세상을 떠나자 크게 마음 아파하며 나는 이 사람과 감히 벗하지 못하고 우뚝한 산악처럼 우러러보며 엄한 스승과 같이 공경하였다. 문득 대돌보가 꺾이니 내가 이제 장차 누구를 본받을꼬 하였습니다. 장사 지낼 때에는 만사와 제문을 지어 곡하였습니다. 뒤에 남명 선생의 묘갈명을 지었습니다. 동주 선생은 수봉 우휴 선생의 문화에서 수학하였습니다. 유일로 보은 현감이 되었습니다. 보은에 있을 때 선생은 동주 선생에게 화면에 보이는 시를 지어 주었습니다.
정성동주, 성동주에게 좀 두현무공사, 조그마한 고을이라 볼 사무 별로 없어 시시입취양, 때때로 술 취한 세계에 들 수 있다네. 모구무전인 눈에 완전한 소가 보이지 않는 칼솜씨를 언용 활개상, 어찌 닭 잡다가 상하겠는가. 선생이 떠날 때 대곡 선생을 통하여 개당 최홍림 선생이 자기의 금적정사에 많은 선비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청하였습니다. 왕도, 패도, 취사 선택의 자세, 마음 단속하는 방법, 중화 등에 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이 일을 기념하여 나중에 본 사람들은 그 터에 사당을 세우고 남명선생에게 제사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별할 때 대곡 선생은 천리의 이별을 어찌 견디랴, 백년의 해포를 풀지도 못했네 하는 내용의 이별시 한 수를 금적정사에서 지어 남명선생에게 주었습니다. 선생은 이 시대에 하답하였습니다. 화건숙 정최현자 우 금적산 제, 건숙의 시에 화답하여 금적산 서재로 최현자에게 드림. 답파 금화적, 금적산을 다 둘러보고서 원두 제일류, 물길 가까운 제일 좋은 곳 자리 잡았네. 지고 군하중, 지대가 높아 묵것들이 아래에 있고 쉬는 편 혼수, 정신이 고운한데 혼 조금 실형겹네. 정정군 가자, 그대 집 아들은 점잖디 점잖고 초초아우추, 내 벗의 배를 부르고 부른다. 자회모 부덕, 이내 회포 그리지 못하니 내일 정유유, 날이 갈수록 정말 아련하리라. 현자는 대곡 성운 선생의 문인인 최홍림 선생의 자입니다. 최홍림 선생은 대곡 성운 선생의 문인으로 금적정사를 짓고 그곳에서 힘써 학문을 한 분입니다. 성재원 선생이 헤어지기를 몹시 섭섭해하여 내년 8월 보름날 가야산 해인사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도 선생의 생애에서 제3기 내룡정 시대 3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